안녕하세요, 2학년 후배님들. 3학년 장준영이라고 합니다. 방학 기간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질문에 답변 드리기 앞서서 학교 생활, 3학년 전반적인 학교 생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3학년이라는 것은 이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장 많이 있는 학년이기도 하고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뭐 방과후라던가 야간 자율학습이라던가 이런 자습적인 부분이 가장 크고, 저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혼자 자습하는 시간들이 가장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뭐 자습을 빼고 학원을 간다거나 아니면 방과후 안 하고 혼자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보다도 이제 학교에서 남아서 자습을 하는 친구들의 효율이 조금 더 높았던 것으로 생각이 돼서 주로 학교에서 주로 생활을 전반적으로 하고 학교에서의 학습을 위주로 하는 것을 먼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1, 2월에 어떤 학습을 할지 고민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1, 2월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부족한 공부를 더불어 3학년 앞으로 계속해야 할 공부의 커리큘럼을 짜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선 가장 부족한 과목이 수학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월 같은 경우에 매일매일 기출문제 1회분을 매일매일 풀면서 수학 실력을 향상하고자 했고, 또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위주로 개인이 푸는 문제집을 병행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국어나 영어나 아니면 탐구 같은 것들은, 특히 국어, 영어는 감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작은 지문씩 매일매일 풀거나 아니면 혼자 인강 교재 같은 거를 꾸준히 커리큘럼을 진행해 가면서 감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렇게 기간이 긴 방학 중에는 탐구를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이 높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리원 화학2를 선택했었는데, 이제 화학2 같은 새로운 배우는 과목들에 대해서 선행을 1, 2월에 주로 했었고, 또 1, 2월에 했던 과학 공부들을 통해서 3월 시작했을 때 약간 부족한 시간 공부 대비해서 탐구 공부를 조금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뭐 코로나 기간의 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혼자 공부할 시간이 굉장히 많고 또 300일이라는 시간이 그리 적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 먹고 공부하고자 하면 정말 오랫동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스터디를 짜서 해도 되고 아니면 열풍타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도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길로 새지만 않는다면, 그 기간 동안 앉아만 있는다면 충분히 성적을 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오랜 기간을 결실을 맺어서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에도 딴 눈 팔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방면의 독서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공학을 지망하는 학생이지만 3학년에 들어서 인문학이라는 분야에 되게 중점을 맞춰서 생기부를 작성했었는데, 그렇기에 인문학이나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한 독서도 많이 진행했던 편입니다. 또 저희 반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은 인문학 동아리를 참여시키면서 하나의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접목시키면서 자소서를 작성하기도 했었는데, 그러한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타난 걸로 보아서 융합적인 독서는 꼭 필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독서 역시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 행사 같은 거는, 학교 행사가 대입에 미친 영향 같은 경우에는 물론 3학년 와서 행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다양한 행사를 참여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2학년 위주의 행사들로 자소서랑 생기부를 작성했었는데, 2학년에 활동이 부족하면 당연히 3학년에 어떠한 특별한 활동을 찾아서 그 생기부나 자소서의 요소를 찾아야 하는 것이 분명하고, 또한 3학년은 생기부를 마감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자기 자소서나 생기부의 분위기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결론적인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어떠한 구상하는 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방학에 어떻게 생기부를 적어낼 것이며 어떤 독서를 할 거고 어떤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길들이 가장 겨울방학에 하기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수능이 끝났지만 이제 수능을 맞이하는 이런 2학년으로서 1년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할 시간일 테지만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좋은 대학 합격하셔서 웃는 얼굴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안녕, 너네들의 1년 선배 이영재라고 해. 오늘은 너네들한테 이제 5가지의 조언을 해주려고 해. 그래서 지루할 것 같은데 잘 들어줘. 먼저 첫 번째는 1, 2월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고, 두 번째는 학습과 관련된 조언,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 행사, 그리고 대회, 각종 활동이 대입에 미친 영향들, 그리고 네 번째는 독서에 관련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먼저 첫 번째로 1, 2월, 즉 겨울방학 시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 이제 형은 2학년을 되게 열심히 보냈고, 이제 2학년이 끝나는 겨울방학이 되게 피로가 쌓여 있었어. 그래서 되게 힘들었고, 형 생각하기에 만약 이대로 계속 이런 몸 상태로 이렇게 많이 에너지가 소모된 상태로 고3에 들어가게 된다면 분명히 그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방학 시즌에 운동을 열심히 했어. 형은 수영을 아침마다 했고, 아침에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는 식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운동을 해주는 거를 먼저 추천을 할게. 그리고 항상 운동을 하고 나서 공부하는 건 잊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학습과 관련된 조언을 해주도록 할게. 총 2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로 고2에서 고3으로 넘어가는 이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는 과목들이 2개가 있어. 먼저 첫 번째는 국어와 두 번째는 영어야. 이제 이 영어와 같은 경우는 형은 항상 방학 때는 우선은 영어를 방학 때, 겨울방학 때 이 영어를 구문 분석하는 연습을 했어. 구문 분석은 뭔지 알 거야. 주어와 동사 목적어를 혹은 수식어구를 얘네들이 직접 구분해보는 건데, 분석을 해보는 거고, 형은 구문 분석을 천일문이라는 책으로 공부를 했어. 이 천일문의 장점은 우선 단계별로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 굉장히 문장의 난이도도 높고, 그래. 그래서 구문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분석이 된다. 그리고 이제 한 번 읽었을 때 어느 정도 유창하게 해석이 된다면 바로 직독직해 연습을 하는 걸 추천할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다양한 연계 교재들과 어떤 학교 과제들 때문에 구문 분석하는 시간이 많이 없을 거야. 그래서 방학 때 특히 구문 분석하는 연습을 통해서 영어의 기초를 다시 한번 상위권이든 하위권이든 다져놓는 걸 추천을 할게. 그리고 국어는 형이 가장 느끼기에 국어만큼 꾸준한 게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 항상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너네들이 하고 있는 문제집 무엇이든 항상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해. 그래서 뭐 매산비와 같은 문제집이 있잖아. 하루에 3개씩 풀 수 있는 문제집을 그런 책을 고르던가, 아니면 본인이 기존에 풀고 있던 책들을 꾸준히 풀어가지고 그 감을 놓치지 않고 이제 그 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항상 분석과 공부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두 번째 학습과 관련된 조언은 우선은 코로나 상황에 너네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온라인 클래스 등으로 인하여 많이 늘어날 거야. 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하루에 너네들의 실질적인 공부량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경향이 있어. 왜냐면 형이 그랬거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은 표를 그리는 것을 추천을 할게. 그래서 지금부터 표를 어떻게 그려왔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자, 우선 A4 용지가 한 장이 있으면 먼저 이 사이드에 각자 공부해야 되는 과목들을 적어줘. 뭐 예를 들어 국어, 수학, 영어, 뭐 그 밖에 탐구 과목들 이렇게 적은 다음에 각자 이렇게 과목별로 줄을 칠 거야.
이렇게 하고 여기 이 란에는 그날의 날짜를 적어주면 돼. 지금 오늘 12월 30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두고 자신이 하루 공부를 마무리할 때 실질적으로 너네들이 공부했던 것들을 이렇게 각자 란에 적어두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이 표가 전체적으로 완성이 됐을 때 이 기간 동안 너네들이 소홀했던 공부에 대해서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고 본인의 공부량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어. 또한 시간 낭비하는 게 굉장히 적지. 이 표를 그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표보다 한눈에 들어오는 것도 편하고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는 게 적어서 형은 이 방법을 사용을 했어. 그래서 실제 형이 이것을 벽에 부착을 했는데 그걸 잠깐 보여줄게. 이제 형은 이렇게 벽에 이러한 표들을 다 그려놨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놨거든. 이런 식으로 벽에 붙여놓은 다음에 이제 수능 때까지 쭉 갔던 것 같아. 어쨌든 이 표를 그리는 요지는 너네들이 객관적으로 공부한 양을 정확하게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뭐 플래너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다만 중요한 건 하루의 공부량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절대로 무감각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 독서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할게. 독서는 이제 고1, 2는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즐겨왔다면 이제 고3 때는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학과 혹은 목표로 두고 있는 어떤 진로에 보다 적합한 그리고 심화된 독서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할게. 사실 형도 독서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서 독서는 이제 형 말고 다른 5명의 선배들의 조언을 보다 귀담아 듣는 걸 추천할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마디를 하도록 할게. 형이 가장 너네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이거야. 항상 작은 목표를 바라보고 공부하라는 거야. 이제 지금 1, 2월 달에 수능 혹은 수시의 끝을 바라보고 이렇게 달려간다면 굉장히 힘들고 지칠 거야. 그리고 형도 실제로 보다 멀리 봤을 때 오히려 지치는 경향이 있었어. 그래서 형은 항상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정진하는 것을 추천할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짧게는 학평부터 혹은 6월, 9월 모의고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관학교 혹은 경찰대 1차 시험과 같이 이런 각종 시험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작은 목표로 삼아서 수능까지 그리고 수시의 막바지까지 달려나가는 것을 추천을 할게. 항상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해. 그러면 어느새 수시도 끝나 있을 거고 이제 수능도 다 끝나 있을 거야. 굉장히 짧고 굵은 고3이라는 시기를 이 조언들이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고3이라는 시기를 잘 버텨나가길 바랄게. 2022학년도 파이팅 하자. 네, 안녕하세요. 2학년 후배 여러분. 저는 박건우라고 합니다. 우선 1, 2월에 이제 방학 기간 때 어떤 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 저는 일단 탐구 과목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탐구 과목 저는 이제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를 선택했는데요.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2학년 때 배우신 윤리와 사상과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서양 사상의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미리 기초를 잘 잡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문화의 경우는 그 와중에 이제 도표 문제로 애를 많이 먹으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개념을 잘 잡아두고 간다면 후에 도표 문제 시간을 더 할애해서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또 2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플래너를 쓰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있다면 집에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혼자만의 공부로는 진도가 잘 나가지 않을 수 있고 또 동기부여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플래너를 적고 또 함께 체크해보는 활동을 통해서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행사가 이제 대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저는
성적이 그리 좋지 않은 편이었으나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매우 추천드립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에 수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저는 명확한 목표를 방학 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만철 선생님께서 매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저에게 많이 하시곤 하셨는데 그것을 방학 때 잘 고민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활동이 무엇인지, 또 맞지 않는 활동을 했더라도 그 안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요소를 꼽아내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야를 가리지 않는 꾸준한 독서에 대한 제 생각은요, 매우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자소서 쓸 때 그 독서에서 많은 문구를 인용해서 쓴다면 훨씬 더 고급진 자소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제가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수능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힘들 일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말고 할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곧 졸업을 앞둔 3학년 장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상황에도 힘들게 공부하고 있을 우리 예비 고3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들을 해주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1, 2월 달 겨울방학 기간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겨울방학 기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공부 방법을 체계화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3 생활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친구들이 말했던 공부법, 선생님이 말하는 공부법, 또한 인강 사이트나 각종 수험생 커뮤니티에 나오는 공부법 등 아주 많은 공부법을 접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공부법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러한 공부법들에 대해서 접할 때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방법이 정말 옳은 방법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고민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신에게 맞다고 생각하는 공부 방법을 찾아서 이를 체계화 시켜두면 고3 수험 생활 동안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코로나19 상황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후배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온라인 클래스를 수강하면서 성적이 오른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 클래스 같은 경우에 학교 수업보다 일반적으로 수업 시간이 짧고 또한 동영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활용해서 제가 약한 과목, 그 다음에 부족한 과목들을 더욱더 보강해서 수업을 듣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약점 과목이었던 수학도 크게 성적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게 대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에 보면은 꼭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학교 행사에 많이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다양한 학교 행사를 참여하는 게 공부를 훨씬 잘하는 것보다는 대입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입학사정관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기부나 자소서 중에서 어떤 요소들이 대입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학교 생활들을 충실히 한 것에 대해서 입학사정관들이 이 친구는 학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 우리 학교에 와도 열심히 생활하겠구나 등을 볼 수 있고, 또한 자소서나 생기부를 채워 넣을 때 다양한 학교 활동을 했던 경험을 녹여가지고 유기적인 스토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꼭 참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분야를 가리지 않는 독서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고3이 되다 보면은 이제 원서 접수 기간에 꼭 자기가 희망하지 않는 학과였으라도 성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러한 경우에 자신의 원래 진로와 그 다음 대학 원서를 접수할 때 넣을 과 이 두 개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더 짜임새 있는 자소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독서를 많이 해두면 생각의 사고가 넓어지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한마디는요. 지금 목표가 있는 친구들이라면 분명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하고 싶은 일이 없거나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이 기간만이라도 꼭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진로가 없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상위권에 있는 학교에 진학할수록 접할 수 있는 경험의 폭이 훨씬 넓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하고 싶은 일이 없는 분들은 꼭 공부에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굳이 수시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반에서도 수시 버리고 난 정시로 갈 거다라고 한 친구들 여럿이 있었는데 결국 그 친구들 다 수시로 갔습니다. 후회 많이 했어요. 그 수시 쓸 때. 굳이 수시와 정시 두 개 다 잡을 수 있는데 굳이 한 개를 버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난 수시로 갈 거면 정시를 버리는 것도 굉장히 멍청한 짓인 게 최저가 걸렸기 때문에 무조건 수시와 정시를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에요. 수시와 정시 둘 다 버리지 않고 함께 가져가는 거. 절대로 하나도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학년 됐을 때 담임 선생님들이 약간 여러분들에게 어디 대학에 어디 학과 이런 식으로 약간 조정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이러기에 너한테 조금 맞을 것 같다. 굳이 자기 고집 부리지 말고 좀 받아냈으면 좋겠어요. 자기 고집 부리다가 다 떨어진 애들도 받고 너무 그렇다고 자기 주관 없이 선생님 하던대로만 하는 것도 그런 친구도 다 떨어지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자기 주관도 물론 조금 가지고 있어야겠지만 선생님들의 조언도 꼭 잘 흡수를 하셔서 꼭 좋은 학교 생활과 좋은 입시 결과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꼭 여러분들이 좋은 입시 결과를 내서 물론 입시가 전부는 아니지만 일단 전부가 아니어도 일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좋은 결과 그리고 웃으면서 학교를 졸업할 수 있길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후배 여러분, 3학년 박준혁입니다. 1, 2월 방학 기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추천한다면 당연히 공부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전에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내신이나 모의고사 성적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생기부 활동이나 도서 활동, 또 구체적인 학과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공부의 원동력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학습 조언.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과 공부 시간을 비교하거나 정해진 시간에 그 시간에는 그 과목만 투자하는 등 다양한 학습 방법을 추구했습니다. 학교 행사가 대입에 미친 영향. 저 같은 경우는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관심이 있었던 예술에 대한 활동, 도서, 그리고 고교 연계를 통한 미술사까지 수강하면서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에 입학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분야를 가리지 않는 꾸준한 독서에 대한 본인의 생각.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통해서 저는 자소서에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소서 1번란에 생명과학 도서와 인문학 도서의 연관성을 찾는 활동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은 연세대학교 면접 질문과 정확히 일치하면서 다양한 독서에 대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한마디. 코로나를 같이 겪은 선배로서 공부하기 얼마나 힘들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더 열심히 하게 된다면 더 큰 격차와 도약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수능은 재수, 삼수 끝없이 도전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활할 고등학교는 단 한 번뿐입니다. 이 한 번의 기회를 꼭 쉽게 날려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학년 이건용입니다. 우선 1, 2월 달에는 우선 최우선적으로 수능 공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 수능 공부의 시작으로 기출문제 분석을 추천드립니다. 빠르면 1월 달 안에, 늦어도 적어도 개학하기 전까지는 기출문제를 한번 쭉 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평가원 수능이기 때문에 평가원의 3개년 기출 정도를 보고 가시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이 내신과 수능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이 EBS 연계교재와 기출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학하기 전까지 EBS 연계교재를 한번 훑고 간다면 내신과 수능을 둘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학습 관련 조언을 해주자면 난리통의 부자 되기를 생각합시다. 코로나19로 학습이 어렵다고들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절대적으로 학습 시간을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만 철저히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성적 상승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행사가 대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3학년 때 학교 행사는 내신 상승에 도움을 주는 역할 정도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신 결국 최종적으로 원서를 쓸 때 가장 첫 번째로 고려되는 것은 내신이기 때문에 내신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하되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인드를 갖추기 위한 정도로 행사를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후배들에게 한마디를 하자면 길게 보자면 굉장히 길고 짧게 본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 수능 다음 날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봅시다. 화이팅!